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화상 연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만행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설, 교육기관은 900곳이 파괴가 됐고요.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시는 거의 초토화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죠. 네, 이렇게 폐허된 도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말고 또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에도 군을 파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와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메시지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많은 번영을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안타깝게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이미지를 자기 우크라이나 국가는 보존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굉장히 또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말살하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역사 교과서라든가 언어라든가 뭐 또 이런 선생들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전황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참상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그냥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잠시 뒤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원도 요청할 것 같아요. 그동안도 지원을 요청했었고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는 군사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한국에도 조금 더 공격용 무기를 좀 지원해 주기를 요청할 거로 이미 한 차례 되는데, 요청을 했었죠. 네,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날 대격전은 그야말로 이 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분단 국가로 남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평화와 생명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에 일단은 좀 국한해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더 많은 희생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물론 이제 대량 지원은 좀 자제하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 경우는 좀 달라지는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동안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또 무기를 제공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이제 특히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제네바 협정에서도 규정하는 것처럼 전쟁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계속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의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것이 우선이겠죠.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마리우폴 도시가 지금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고 인도적인 지금 국제적인 도움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우폴은 지금 그야말로 참혹한 시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시가전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뭐 구역 A가 우크라이나 군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점령을 해도 다시 지나거나 하면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마치 1층에 우크라이나 군이 있고 2층에 러시아 군이 있고 3층에 우크라이나 군이 있고 4층에 러시아 군이 있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민간인의 희생도 굉장히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시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전쟁 상황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아마 근일 내 굉장히 돈바스 지역에서 어떤 대대적인 전투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평화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네. 중립화라든지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도 건설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되지만 협상은 또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이 진행되는 전쟁이 어찌 보면 좀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희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는 게 국제사회가 해야 될 급선무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민간인의 희생은 없어야겠습니다. 빨리 평화를 찾아와야겠죠. 지금까지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